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1월 20일 날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올라왔죠.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분양가가 정말 비싸게 나왔습니다. 아무리 비싸게 나와봤자 한 4억 5천 정도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발코니 확장비도 비싸게 나오고 분양가 자체도 굉장히 비싸게 나왔어요.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 보면서 과연 투자 가치가 있을지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인구 모연읍은 비규제 지역으로 들어가고요. 비규제 지역이라서 대출 규제라든지 전매 제한이라든지 이러한 규제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것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건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분양가가 너무 비싸게 나왔어요. 어쨌든 용인시 거주하시는 분들 100% 우선적으로 공급하고요. 아마도 기타 지역까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았고 거주 의무 없고 재당첨 제한도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1인 미혼 가구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으로 쓸 수 있는 물량이 존재하고요. 분양 일정을 보면 1월 20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고 21일 날 평면도랑 모델하우스가 오픈을 했습니다. 2월 3일 날 특별 공급 접수를 받고요. 1순위 청약은 2월 4일, 2순위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2월 7일 날 2순위 청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세 블럭 모두 다 청약이 가능하고요. 가장 좋은 2블럭부터 14일 날 발표하고 그리고 1블럭, 3블럭 순으로 발표를 합니다. 3블럭 같은 경우는 묘지랑 상당히 가까이 붙어 있고 일부 세대에서는 묘지 뷰가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 2블럭에 비해서 확실히 인기가 덜할 거예요. 그래서 당첨자 발표일을 가장 나중으로 해놨고요. 만약에 세 군데 다 당첨될 수준이라고 하시면 2블럭이 가장 먼저 당첨됩니다. 그리고 정당 계약은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를 하고 나서 3월 10일부터 정당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용인시 처인구 모연읍 왕산리에 들어오고 1블럭, 2블럭, 3블럭 모두 다 입주일이 비슷한데 2블럭만 조금 늦습니다. 25년 1월로 예정되어 있고요. 모두 지하 4층부터 최고 29층까지 되어 있고요. 세대수는 1000세대, 1300, 1370세대, 총 3731세대입니다. 여기 세대수가 많은 만큼 미분양 물량도 상당히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형을 보면 크게는 59, 76, 84, 109, 143, 185로 나눌 수 있고요. 2블럭하고 3블럭도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주력 타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84 타입이 주력 물량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8호 초과하는 물량에서는 추첨제 100%가 있죠. 8호 이하에서는 추첨제 물량이 60%가 있습니다. 1블럭 같은 경우는 8호 초과하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1인 미혼 가구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이 59 타입만 넣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블럭도 비슷하죠. 59, 76, 84, 109, 143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4 타입이 가장 많고 109 타입은 여긴 106세대 모집을 하고요. 3블럭도 마찬가지로 59, 76, 84, 109, 143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분양가는 모두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84 타입 기준에서 4억 중후반에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2블럭 같은 경우는 84 타입일지라도 5억이 초과하고요. 3블럭도 비슷한 수준에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발코니 확장비도 더 하셔야죠. 84 타입 같은 경우는 발코니 확장비가 3,400부터 3,600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저것 더하면 최고 분양가를 5억 3천 정도까지 볼 수 있겠네요. 공급 금액을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일단 계약하실 때 계약금 10% 납부하시고 중도금 대출은 6회까지 무리 없이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입주 시점에 잔금을 납부하시면 자금 계획이 완료가 되고요. 여기 단지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그러면 전매 제한이 6개월인 건데 당첨자 발표하고 나서 중도금 대출 실행 전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타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 분양가가 너무 비싸게 나와서 프리미엄이 로얄동 로얄층이야 조금은 붙을 수 있는데 나머지 물량들은 쉽지 않아 보여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 분양가가 메리트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특별한 혜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중도금 대출 자서 전에 전매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전에 전매 가능한 건 정말 좋은데 이게 1년도 안 돼서 분양권을 팔게 되면 77%의 양도세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팔게 되면 66%의 양도세가 붙습니다.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생각보다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청약 통장을 쓰기에는 정말 아까울 수 있고요. 여기 실제로 거주하고 싶으신 분들은 청약 통장을 쓰기보다는 차라리 줍줍 물량에 당첨되셔서 이 청약 통장도 지키면서 당첨되는 그런 플랜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라서 같은 블럭 내에서도 세대원, 본인 모두 다 청약이 가능하고요. 비규제 지역은 꼭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도 자금 계획을 세워볼게요. 84 타입을 한 5억 5천 잡고 109 타입을 6억 5천 정도. 계약하실 때 계약금 10%만 있으시면 되죠. 중도금 대출 실행 전에 전매하실 분들은 이 정도 금액만 있어도 충분히 투자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을지는 몰라요. 분양가가 너무 비쌉니다. 전매 안 하실 분들은 이제 중도금 대출 단계로 넘어가죠. 60%가 무리 없이 다 나올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도금 대출은 신용도나 수입 이런 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요게 다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입주까지 필요한 자금은 계약금 정도만 있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잔금 대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신용도랑 수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입이 높다고 하면 잔금 대출은 최대 70%까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3억 8,500까지 나오면 내가 필요한 금액은 한 1억 6,500 정도, 109 타입은 한 1억 9,500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세를 준다고 했을 때 전세 시세가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금액이 달라질 텐데 여기는 엄청난 대단지 아파트죠.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2년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2년 동안 보유만 하셔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각보다 전세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또 여기는 인프라도 구성이 안 돼 있어서 실제로 살기 그렇게 편한 동네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전세 가격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보수적으로 보면 84 타입을 3억, 109 타입을 3억 5천 정도로 잡을 수 있습니다. 전세 플랜 주실 분들은 이 정도 투자 금액이 마련되어 있으셔야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요. 근데 여기는 장기 투자보다는 그냥 단타로 나오시는 게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여기 단지를 무주택자분들이 청약을 한다고 하시면 말리고 싶고요. 여기 단지 넣으실 분들은 차라리 이미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 자금 여력이 넘쳐 흘러서 마땅한 투자처를 못 찾고 계시다면 두 번째 주택으로 투자하는 것까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청약통장 가점이 높으면 추천드리지 않고요. 가점 낮은 통장이 있는데 주택도 갖고 계시다. 그러면 한 번쯤 투자해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라면 안 할 것 같아요. 4억 중반 정도에만 분양가가 나왔으면 한번 투자해 볼 법했지만 여기는 청약하기에는 진짜 아까운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무주택자분들은 여기 청약하기 정말 아깝고요. 1주택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본인 자금 계획이랑 이런 거 잘 따져서 계획적으로 접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입지 환경을 보게 되면 용인시긴 하지만 차라리 경기도 광주 쪽이 더 가깝습니다.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경기 광주역이 있고요. 사실은 조금도 아니죠. 버스 타고 한 40분 정도는 가야 됩니다. 부동산에서는 입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입지를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확실히 주변에 생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다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여기 지도에서만 보시더라도 고등학교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가까이에 있는 거는 굉장한 장점이고 힐스테이의 대단지 아파트인 것도 장점인 게 맞는데 그것보다도 입지 자체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특히 3블럭 같은 경우는 정말 최악이죠. 많은 세대에서 이 묘지뷰가 다 보일 것 같습니다. 차라리 실거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1블럭하고 2블럭 위주로 보시고요. 3블럭은 정말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다 할 호재도 없고 실제로 거주하기에도 정말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 3,700세대가 다 입주할 때쯤 되면 인프라가 개선은 되겠지만 입지 자체에서는 너무 메리트가 없어서
제가 웬만하면 청약은 추천을 드리는데 여기는 선뜻 추천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도 1, 2블럭에 로얄동, 로얄층 걸리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로얄동, 로얄층에 걸린다는 보장이 없고 뭐 저층에 걸리게 되면 이 청약 통장만 날리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셔서 청약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도에서 보게 되면 1, 2, 3블럭이 여기에 들어오고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용인 모현 스위첸 아파트. 여기 보시면 2012년식 아파트로 연식은 10년 이상 됐고 308세대로 대단지는 아닙니다. 그래도 입지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곳이기 때문에 가볍게 시세만 체크해 볼게요. 84 타입 기준에서 현재 나오는 호가는 3억 8천에서 4억 1천까지. 그리고 최근에 거래된 거는 143 타입이 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도 볼게요. 전세가도 뭐 3억 4천. 매매가랑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선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왼쪽으로 가면 경기도 광주지만 입지 자체는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들죠. 여기가 좀 더 신식입니다. 2018년식 아파트고 1028세대. 여기 전세가도 보시면 뭐 3억 4천 수준에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매매가를 보면 조금 더 비싸게 나옵니다. 매매가는 4억 5천에서 5억 5천까지. 그리고 1월 15일 날 5억에 거래된 게 84 타입이 있고요. 주변 시세를 보면 확실히 주변 시세 대비해서 메리트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몬테로이가 여기 왕산리 쪽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최근에 분양했던 초월역 힐스테이트도 한번 볼게요. 여기는 84 타입 기준에서 5억 5천에 분양을 했었고요. 경쟁률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완판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주변 시세 대비해서 확실히 메리트가 있었어요. 여기 초월 롯데캐슬 보면 2004년식 거의 20년 된 아파트인데도 6억 정도를 호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 한라 비발디 분양권 자체 가격도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월역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도 프리미엄이 조금 붙고 있고요. 그리고 경강선이라는 메리트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인 몬테로이는 애매하고, 그리고 분양가 자체도 또 최근에 분양했던 곳이 있죠. 오포에서. 오포자이 디오브. 여기 분양가도 34평 기준에서 5억을 거의 넘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양가라고 하면 여기 당첨되시는 게 당연히 훨씬 더 낫고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저기 용인 경전철 라인도 볼게요. 용인 경전철 라인을 따라서도 분양을 많이 했는데 여기 분양가도 그렇게 비싸진 않았습니다. 4억 2천, 4억 3천. 이 분양가도 비싸다고 했었는데 몬테로이는 더 입지가 훨씬 떨어지는데도 분양가는 더 비싼 거죠. 차라리 용인시 당해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곳에 당첨되시는 게 더 맞았습니다. 너무 급하신 분들이 아니면 아직 용인에서 나올 물량들이 꽤 있기 때문에 차라리 기다렸다가 청약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만 보더라도 힐스테이트 용인, 여기도 아직 분양 예정이죠. 차라리 이런 곳들을 먼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단지 배치도를 보면 요게 1블럭이죠. 1블럭 남서양, 남동향으로 구성되어 있고 뭐 2블럭, 3블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남서양, 남동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블럭 단지 배치도를 봐도 남서양, 남동향, 그리고 3블럭은 조금 더 길게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면도를 보게 되면 평면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A타입들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59 A타입 1, 2, 3블럭에 다 위치하고요. 남동향, 남서향으로 빠집니다. 포베이 판상형으로 잘 나온 구조고요. 59 타입인데도 복도에 팬트리가 있고요. 드레스룸도 일자로 잘 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6 A타입, 여기도 1, 2, 3블럭 다 들어가고요. 남동향, 남서향으로 빠집니다. 포베이 판상형으로 잘 만들었고 복도의 팬트리 좀 더 커졌고 드레스룸도 기역자로 좀 더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면도 자체는 깔끔하게 잘 나온 편이네요. 84A 타입도 볼게요. 84A 타입도 1, 2, 3블럭 다 들어가고 주력 타입입니다. 남서향, 남동향, 포베이 판상형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침실 4도 있습니다. 침실 4도 들어가고 복도에 팬트리도 있고 드레스룸도 일자로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84A 타입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인기가 많을 거예요. 평면도 자체는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109A 타입도 보면 1, 2, 3블럭 다 들어가고 남동향, 남서향, 포베이 판상형으로 들어가고요.
원래 안방 위치가 여기인데 침실 2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안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드레스룸이 조금 작은 대신에 서재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복도에도 팬트리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9 A타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나왔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143 A타입. 이거 보면 2블럭에만 4세대 나와 있고 평면 자체는 굉장히 크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에 대해서 봤는데요. 아마 여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무주택자분들은 과감하게 패스하시고 주택 있으신 분들은 본인 자금 계획 잘 세워서 투자금 대비해서 수익이 얼마나 날지 잘 계산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